2015년 지금은 바로 웹툰 전성시대. IT와 만화의 운명적인 만남. 스마트폰부터 태블릿 PC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웹툰을 즐기는 사람들. 이제 문화산업을 주도하는 새로운 생태계 강자로 떠올랐는데 앞으로 IT 시장의 발전과 함께 웹툰은 어떤 변화를 하게 될까? 오늘의 주제는 바로 웹툰입니다. 드라마, K-팝에 이어 이제는 K-툰이 차세대 한류 주자로 떠올랐는데요. IT 시장의 발달로 유통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20대의 반이 웹툰을 본다는 통계가 있고요. 40, 50대도 웹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KT 경제경영연구소는요. 국내 웹툰 시장이 올해는 4,200억 원, 2018년에는 8,805억 원 규모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이제는 웹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광고, 게임, 드라마, 영화 등등 다양한 시장으로 확장이 되고 있죠. IT 시장의 발달과 함께 웹툰을 즐기는 기기도 늘어나고 그리는 방식도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웹툰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역사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웹툰은 바로 1996년 한희작 작가의 무인도였습니다. 90년대 후반에 드디어 전문 만화 웹진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1997년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 광수생각 기억나시죠? 그리고 2000년도부터 라이코 땡에서 무료 만화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천리 땡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웹툰이라는 용어를 너도나도 쓰기 시작했는데요. 2002년 야땡 코리아에서 웹툰 서비스를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마인드씨, 양영순, 이말년 등등 인기 작가를 발굴하며 웹툰 시장을 선도했는데요. 그 웹툰 전성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죠. 2003년에 첫 오픈한 다땡과 2005년에 네이땡, 그리고 후발주자 네땡피의 3파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이땡 웹툰은요, 작년에 10주년을 맞이해 총 결산 통계를 알려주기도 했는데요. 누적 조회수가 무려 292억 4,305만 4,984건이었고요. 하루 평균 웹툰 이용자가 총 6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통계죠. 인기 웹툰 조회수가 10억을 넘기고 다양한 신생 웹툰 업체들이 매년 수십 개 등장하는 등등 앞으로 더 기대되는 스마트 핑거 콘텐츠 웹툰. 과연 앞으로 IT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부터 전문가 모시고 웹툰이란 무엇인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웹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IT 동아의 권명광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셨습니다. 현재 웹툰 작가로 활동 중이신 주명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주명입니다. 자, 먼저 기자님께 여쭙겠습니다. 웹툰이라는 거 정확하게 뭘 말하는 겁니까? 웹툰.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본 만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화책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보셨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인터넷으로 바뀌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간단하네요. 인터넷 웹사이트, 웹, 맞아요. 만화의 툰, 맞습니다. 웹툰. 그래서 카툰에서 이제 웹툰이라고 네. 보시면 되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웹툰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해외에서는 이제 웹코믹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아, 네네. 그 해외에서는 그 만화책 가지고 코믹스라고 많이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랑 이제 마찬가지로. 그래서 해외에서는 웹툰이라고 얘기하면 한국의 인터넷 만화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해주죠. 아예 그냥 장르가 한국 인터넷 만화 장르가 웹툰이 됐군요. 맞아요. 아. 일종의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그 저희의 그 인터넷 웹툰이 조금 네.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웹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서비스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지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IT 시장의 발전과 웹툰이라는 게 관계가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보는 만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이 있어야 이제 웹툰이 존재한다는 어떤 의미가 상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990년도 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PC 통신 아, 네. 모뎀. 많았죠. 뭐 지직 그러면서 네네. 접속하는 그 모뎀. 그때 당시에 이제 PC 통신이 되면서 조금씩 그 만화가 인터넷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네네. 이게 1990년대의 얘기였었고 네. 그때는 그 웹툰이라는 장르 자체가 약간 좀 작가들이 본인의 생활들을 많이 유머러스하게 그리는 네네네네. 네컷 만화 같은 것들 많이 네네네.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간단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스마트폰 없는 사람 없잖아요. 네네. 언제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가 있는 네네. 콘텐츠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어떤 간단한 유흥거리를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서의 네. 어떤 경쟁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같은 흐름으로 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누가 먼저냐, 네. 웹툰이 바뀌어서 이게 발전한 거냐, 아니면 뭐 IT가 발전해서 웹툰이 바뀐 거냐, 이건 아니고 흐름에 같이 편승을 해서 동행해서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이건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동반자 개념으로 계속해서 같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맞습니다. IT와 웹툰은 같이 발전하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좋습니다. 근데 주명 작가님이 그린 이제 일진의 크기 일진의 크기 그리셨구나. 네. 네, 저도 봤거든요. 보니까 키가 굉장히 큰 일진이 등장을 하는데 키가 190이 넘고 이런 캐릭터의 설정은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만화를 보시면은 알 수 네.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괴롭히는 친구가 있고 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네, 있지만 이 만화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이 두 친구들, 이 두 분류도 있지만 네. 가운데 중간층이랄 것도 있어요. 네, 있죠.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그냥 나는 안 당했으니까 그냥 있어요. 방관하는 자세의 친구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그쪽에 가까웠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역지사지에 네.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작품을 구성한 네. 게 이번 작품의 소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포털 사이트에 웹툰이 게재되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좀 거치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요즘에는 도전 만화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 누구나 만화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곳에 주기적으로 올리다가 발탁되어서 활동하기도 하고 포털에 직접 보내서 해당 웹툰 담당자분에게 피드백을 받기도 합니다. 네네. 또는 공모전에 당선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웹툰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시장 규모로 보면 그 인기가 좀 가늠이 되잖아요. 네, 일단 소비자들이 얼마나 보는 거 이슈를 따지면 네. 그 우리나라 인구의 3명 중에 1명은 웹툰을 접해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웹툰이 창출하는 총 시장 규모는 2015년 올해 한 4,200원 정도에 달한다고 하고요. 4,200. 그리고 오는 2018년에 이르면 매년 2배씩 성장을 해서 한 8,800억 원 오. 정도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그 이슈 슬로건을 하나 냈었는데 웹툰 뭐 1조 원 시장을 노려보겠다 뭐 이런 어떤 얘기도 좀 많이 있었고요. 네. 정책적으로도 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1차 시장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작가님들의 어떤 그 원고료, 수당, 그리고 저작권료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1차 수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2차 시장은 이 작품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들을 이제 2차 시장이라고 많이 얘기를 네.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뭐 케이블 TV에서 여러 가지 그 웹툰을 활용한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맞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영화화도 많이 맞아요. 나오고 있고 뭐 지금은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뭐 그 강풀 작가님 같은 경우는 엄청 엄청난 많이 찍으셨죠. 영화화를 좀 많이 네.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가적인 효과를 다 내는 것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2차 시장이라고 얘기하고요. 뭐 우리 MC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요리사로 최근에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네, 김부 작가님. 자꾸 남의 영역을 자꾸 이렇게 밟으면 안 되는데 나도 만화 그려 그러면 나도.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총합을 한 총 시장 규모가 그렇게까지 성장을 했다라는 네.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답은 사실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산출하냐에 따라서 더 많아질 수도 네, 있고 또 적어질 수 있다는 시장 규모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웹툰이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 뭘까요? 만화책과는 좀 다른 건가요? 만화책은 서양 시장이었잖아요. 일본 시장을 좀 예를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본은 거의 망가라 그래서 그 만화 시장이 엄청난 성장을 거두었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은 되게 재밌는 게 그 망가, 그러니까 만화 하나로만 보는 1차 시장이 아니라 2차 시장이 엄청나게 맞습니다. 발전을 했어요. 뭐 네. 캐릭터 산업이라든가 게임과의 연합 그렇죠. 중에서 뭐 IP 산업을 네. 한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좀 그런 점이 아쉽다라는 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 너무 접할 수 있는 웹툰을 접할 수 있는 그 유통 그 통로가 너무 많거든요. 네. 스마트폰에서 당장 꺼내서 지금 뭐 방송 보시는 분들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쓱 봐도 벌써 이제 웹툰을 네네네. 볼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서점 찾아가서 맞죠. 이렇게 돈 주고 샀어야 네네네. 됐고 발품 팔아야 되는 그렇죠. 기간이 있었고요. 그만큼 어려웠던 거였는데 맞아요. 이제는 결제도 바로바로 네네. 해서 볼 수 있는 시장이니까 작가님이 이제 결제 많이 해주길 원하시죠. 정말 기술 인력이 여기까지 발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은 어떤 과정을 거친 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나요? 저는 먼저 그 과정이라고 하면 과정이 좀 굉장히 세분화돼요. 네네. 그 세분화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원고지에 컷을 만들게 됩니다. 네. 컷을 만들게 되고 예전에는 그거를 다 자로 하나하나 긋게 됐지만 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쉽게 할 수가 있게 됐죠. 보통 콘티라는 게 먼저 네. 그려지게 되고 그 콘티를 보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컷을 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 이건 제가 미리 오. 그려온 건데요. 바로 스케치를 여기서 이렇게 바로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스케치가 끝나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펜터칠을 하게 되고요. 펜터칠을 하게 오! 되면 이렇게 더욱더 선명한
펜이 입혀지게 되고 이러고 나면 스케치를 지우면 깔끔한 그림이 되죠. 예전에는 저걸 다 원고에서 지우개로 지우고 지우개로 나왔었잖아요. 지우셨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지우개로 문화생이 지우다 찢어지는 경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야, 색깔. 우와. 저 색상도 이렇게 구역 설정해서 그냥 색 지정하면 바로 들어가잖아요. 네, 예전에는 이렇게 다 그렸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오, 이렇게. 이제 명암을 넣고 오. 마지막으로 저 얘가 아픈 것까지 봤어요. 얘가 병원에 입원한 것까지. 장신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거든. 와, 아무튼 이렇게 보니까 정말 뭐 작가님의 어떤 과정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들이 전부 다 이 기술화돼서 전부 다 그냥 태블릿으로 가능한 이런 상황이 네. 됐군요. 전부 가능하게 되었죠. 예전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했어야 됐었는데 게다가 수정을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그렇죠. 요즘에는 그 만화에 맞춰서 음악이 흐르거나 뭐 인물이 움직이거나 효과가 나타나거나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이슈를 세계적으로 끌었던 기술이 그 봉천동 귀신인가요? 아 예. 그래서 만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가가가가 와가지고 그 세계인들도 놀랬던 건데 맞아요. 그 이슈가 기술은 있었죠. 어떤 기술을 사용한 건가요? 여기다가 음악을 넣으면 음악이 나오고 여기다가 이런 효과를 넣으면 약간 움직일 수 있고. 근데 그건 이제 작가님들이 직접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 기술도 개발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툴 같은 게 있어요. 아, 음악이 나오네요. 네, 이렇게 음악이 나옵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 이제 음악을 키고 끌 수 아, 있는 여기에 효과들이 보면? 있죠. 네, 대부분 그러니까- 동일한 플랫폼으로 갑니다. 어디든 그냥 PC나 모바일에 들어가면 네. 진동 모드로 바꿀 것이냐 음악으로 할 것이냐. 네. 이렇게 보면 그리고 막 움직이네요. 네, 움직이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아까 스마트 툰과 뭐 무빙 툰과 다르게 또 공뷰라는 따로 이름이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바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최적화시킨 그러네요. 계속 움직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움직이죠. 보시면 이렇게 웹툰을 네. 그리고 만들게 되고 이렇게 효과를 껐다가 다시 키면 바로 효과음을 넣을 수 있게 되죠. 느낌이 정지돼 있는 만화인데 사실 덩크라는 것은 네. 굉장히 역동적인 액션이잖아요. 근데 정지돼 있는 동작은 약간 그거 표현하기가 힘들다면 꽝이라는 글자가 보임으로 해서 진짜 마치 이렇게 넣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이제 웹툰도 해외 시장으로 공략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까? 장악했다라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하나하나 발걸음을 밟아가고 있는 네.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그 이슈가 있는데 2013년에 이제 그 뭐 다음 쪽을 통해서 이제 뭐 인기 작품만 5편이 미국 시장으로 또 진출한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중국의 그 대표 콘텐츠 플랫폼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한 14억의 현지 유저들이 한 40여 편의 작품을 우리나라의 작품을 좀 보고 계신 것도 있고요. 그 웹툰을 많이 모아놓은 전문 사이트들 뭐 레진 코믹스, 뭐 탑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분들도 또 독자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네. 해외를 지금 진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있고요. 웹툰이 글로벌 콘텐츠라는 게 되게 맞는 게요. 네. 이제 하나씩 밟아가고 네. 그것을 어떻게 플랫폼화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어쨌든 저는 대한민국의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 웹툰이 전 세계를 장악할 날 분명히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웹툰이 여기서 얼마나 더 발전 가능할까요?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이거를 제가 중간중간 많이 얘기는 했습니다만 플랫폼화를 어떻게 할 거냐, 생태계화를 어떻게 할 거냐가 좀 이슈가 되거든요. 지금 너무 많습니다. 만화를 볼 수 맞아요. 있는 창구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귀찮아졌어요. 네. 예전에는 어떤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만화 보고 싶으면 거기 다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다른 데도 들어가야 네. 되고 또 앱도 설치해야 되고 맞아요. 여러 가지가 복잡해졌거든요. 이거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좀 나와야 네. 되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 나가야 하는 단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이런 기술 정말 개발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역시 웹툰 작가이니까 네. 더욱더 가볍고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장비가 좀 나왔으면 네네네. 그리고 잠을 2-3시간만 자도 피곤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 없는 약도 있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시간에 좀 이렇게 쫓기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아이돌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 번에 화장되고 한 번에 지워지는 약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IT 기술이 우리 대한민국의 웹툰의 발전과 함께 또 앞장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쁘신 와중에 자리해 주신 우리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웹툰 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웹툰은 역시 IT 산업과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를 더 크게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과 만나면 당연히 인기가 있을 것 같고요. 가상현실 컨텐츠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D 시스템으로 향기도 나고 스마트폰이 저절로 움직이고 막 이런 것도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허준의 수다와 함께하는 신개념 IT 매거진 ICT 이슈 다음 주에도 찾아오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꾹! 이제 웹툰 봐야겠다. 이제 건강관리도 스마트가 정답이다. 헬스케어 시스템의 진화, 첨단 IT 기술을 이용한 건강관리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단한 검진까지 건강한 삶을 위한 스마트 동반자, 스마트 헬스케어. 색색의 단풍이 아름다움을 더하는 계절, 가을. 어머머. 완전 다 물들었네, 이제. 예쁘게 물든 단풍들을 주우며 가을 낭만에 푹 빠진 주원 씨. 주원 씨 뭐 하고 있어요? 아, 단풍 너무 예뻐서 감상하고 있었어요. 아 빨리 일해야죠. 일하러 가요 빨리. 아, 오늘 하루만 쉬면 안 돼요? 저 좀 아픈 것 같은데. 이거 얼굴 괜찮은데요? 아니야.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아, 머리야. 그러면 일단 검사 받으러 한번 가볼까요? 아니, 근데 굳이 검사는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저 아는 데 있으니까 빨리 검사 받으러 먼저 가요. 아니, 검사 안 해도 돼요. 오세요, 아, 그냥 쉬면 되는데? 아니 빨리 오세요 빨리. 아, 주원 씨 정말 아픈 거 맞아요? 아프다는 주원 씨와 함께 대전을 찾은 사이언스 통 PD가 주원 씨를 이끌고 찾아가는 곳은 어딜까? 그런데 병원이 아닌 일반 회사에 도착한 두 사람. 여기서 주원 씨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일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왔거든요. 근데 여기 맞나요? 예, 맞습니다. 한번 건강 체크 들어보시겠습니까? 이거 웬 스마트폰이에요? 아, 건강 측정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이거 보세요. 뜨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잡자 화면에 심박이 측정되는데 정말 건강검진이 가능한 것일까? 자세히 보시면 뒤에 카드가 심장의 신호를 파악을 해주는 그런 기기입니다. 이거요? 예. NFC 기술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스마트 건강 체크카드. 자리를 이동해서 주원 씨의 현재 건강 상태를 자세히 검사해 보기로 했다. 카드를 대고 스마트폰에 갖다 대고 양손으로 가볍게 잡아.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검사 결과 주원 씨의 심박수는 70에서 80 bpm으로 확인되는데 지금 나오는 신호가 보통 사람이 평상시에 60에서 100이 정상 범위에 속하는데요. 지금 정상에 속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원 씨 정상이래잖아요. 정상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까 아프다면서요. 아까는 조금 아팠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요. 능청스러운 주원 씨 꾀병은 이제 그만. 심박수 측정은 기본.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스트레스 지수도 확인이 가능하다는데 여기에 심장 질환자들이 스마트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패드형 실시간 심전도 체크 기기와 재미있는 애정도 테스트 기능까지. 선생님, 근데 이건 뭐예요? 이 제품은 우리가 안 보이는 부분, 귀라든가 코라든가 입안, 그리고 두피라든가 피부를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헬스 카메라입니다. LED 모듈과 첨단 카메라 렌즈를 장착. 앱을 설치하고 스마트폰과 연결하면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동영상, 사진 기능으로 지속적인 관찰까지 가능한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평상시에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집에서 편하게 누구나 쉽게 건강을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제 아바타예요? 예. 화면 속에 등장한 이 아바타의 정체는? 스마트폰에 본인의 체형과 키 등을 등록하면 자신의 체형과 유사한 아바타가 화면에 생성되는데 여기 보시면 안에 건강 체크가 가능한 센서하고 활동량이 측정이 될 수 있는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신을 보내면 스마트폰에서 받아서 화면에 뿌려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만보기를 들고 달리기 시작하는 주원 씨. 덩달아 주원 씨의 아바타도 함께 달리기 시작한다. 여기에 열량이나 거리 등 다양한 운동 정보도 표시가 된다고. 어떻게 좀 효과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다이어트 잘 되겠는데요?
벌써 힘들어. 이 정도 가지고 살 빠지겠어요 지금? 더. 주원 씨 덕분에 막내 PD 아바타도 열심히 건강 관리하는 중.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건강에 대한 사전 예방이라든가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서 관련 헬스케어 산업이 상당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물 인터넷과 융합한 IoT 쪽으로 해서 헬스케어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마트하게 검사를 했다면 스마트하게 병원을 찾을 차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그냥 일반 사무실 같은데 여기가 그 메디컬에 관련된 곳 맞나요? 예, 맞습니다. 여기가 건강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 근처에 어떤 병원인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병원들을 근처에서 찾아줘서 쉽게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원하는 진료 과목을 선택하면 현재 위치와 가장 가까운 진료병원의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는 것. 이런 식. 지금 여기 빨간 데가 이쪽에 우리 있는 데인데 요 근처에 있는 병원들이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맞춤형 병원 매칭 서비스 앱. 여기에 신체 부위별로 발생하는 질병 정보와 약품 정보 등등 다양한 의료 정보부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도 스마트하게 확인이 가능. 본인이 현재 앓고 있는 그런 질병을 바탕으로 향후에 어떠한 질병들을 조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보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전체 국민들의 현재 건강에 대한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까지 이제 트래킹을 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강남에 위치한 한 병원. 이곳에서 병원을 찾은 20대 후반의 여성 사례자를 만나보았다. 제가 일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깨도 막 뻐근하고 그다음에 여기 다리 장단지는데도 좀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한번 병원에 와봤어요. 사례자의 정확한 병명을 찾기 위해 다양한 검사들을 해보았는데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시작으로 체형 성분 분석 검사와 3D 동작, 족부 분석 검사 등 첨단 검진 시스템으로 사례자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았다. 검사 결과 사례자의 건강은 생각보다 심한 상태로 확인되었는데 오래된 컴퓨터 사용과 스마트폰, 잦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경추에 원래 있어야 할 C자형 커브가 소실되고 일자로 변형이 되신 상태고요. 요추 5번과 척추 1번 사이의 디스크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어서 다리가 저리는 증상들이 허리에서 오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아침 출근길에서부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사례자. 회사에서도 잘못된 자세로 일을 하는 모습. 이로 인해 목이나 허리, 다리에서 통증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잘못된 스마트 기기의 사용으로 젊은 디스크 환자들이 증가했지만 치료보다는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이제 목에 원래 있었던 정상적인 경추의 망곡이 소실되는 일자목이나 거북목 또는 역시자형 목으로 바뀔 수 있고요. 손가락 저림, 팔 저림과 같은 그런 더 심한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치료는 무엇보다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는데 초기 치료 시에는 척추 근육의 강화를 도와주는 3D 입체 운동기기와 숙련된 전문 치료사가 직접 수기 관리로 틀어진 척추와 체형이 바르게 교정되도록 도와주는 보수 치료. 그리고 운동이나 물리치료 등 비수술적인 치료들이 동반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평소에 목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이언스통이 준비한 생활 속 목 디스크 예방 운동. 첫 번째 운동은 목 통증 완화에 좋은 승모근 이완 운동. 한 손으로는 의자를 잡고 반대 손은 머리에 올린 뒤 올라간 손의 방향으로 몸을 기울여 7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자세를 바르게 한 뒤 반대편도 동일하게 해주는데 이때 손에 힘을 주지 않는 것이 포인트. 두 번째는 목의 좌우 움직임을 편안하게 해주는 견갑거근 운동. 한 손으로는 의자의 뒷부분을 잡고 반대 손은 머리에 올린 뒤 45도 방향으로 몸을 숙이고 7초간 자세를 유지. 역시 반대편도 동일하게 실시. 한 세트당 3번씩 반복해주는 것이 좋다고 한다.
내가 아프다고 느낄 때, 몸이 뻐근할 때 와서 검사를 해보고 치료를 받아야 효과도 좋고 더 심해져서 수술과 같은 침습적인 치료를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지키는 도우미로, 때로는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되기도 하는 스마트 IT 기술. 올바른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건강을 지키면서 살자고요.